지금 당신의 브랜드는 10년 뒤에도 기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멈칫합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과 생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엔 500만원만, 그 다음엔 1000만원만 벌자는 목표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점점 손님들이 줄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내 브랜드를 꾸준히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알리려면 반드시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네이버 광고에 매달 100만원씩 쓰다가 효과가 없으면 인스타 광고, 페이스북 광고로 갈아탑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유대감이 쌓였을 때 브랜딩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젠가 그 유대감마저 깨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가치가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다시 방문하게 만들고 그 고객이 자발적으로 내 브랜드를 홍보하게 만드는 것.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내 브랜드 가치를 100배 올리는 핵심 비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가 세스 고딘이 출연한 미국의 팟캐스트 콘텐츠 내용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가 정확히 뭘까요?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나 상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총체적인 이미지, 그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은 뭘까요? 우리는 이런 브랜드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은 우리 브랜드를 시장에 널리 알리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아 팬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브랜딩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광고비를 쓰는 게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착각하고 브랜딩 없이 마케팅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브랜드를 알리려면 반드시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광고비를 끊는 순간 매출도 같이 떨어진다면 그건 브랜딩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관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2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가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관심 옆에는 항상 신뢰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 신뢰 없이 관심만 있으면 전혀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관심은 크지 않아도 신뢰가 깊으면 엄청난 가치가 생깁니다. 팔로워가 200만인데도 실제로 한 개도 안 팔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반대로 팔로워가 몇천밖에 안 되는데도 품절되는 브랜드도 있죠. 차이가 뭘까요? 바로 측정하기 쉬운 숫자와 진짜 중요한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TV가 대중적인 미디어 매체였던 시대에는 마케팅 예산이 곧 광고 예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돈을 쓰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계속 쓰는 단순한 구조였죠. 아직도 레거시 미디어의 효율이 좋은 브랜드는 TV 광고에 매년 수십억을 태웁니다. 미국의 소비재 브랜드 프록터&갬블이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대다수 브랜드의 상황은 다릅니다. 미디어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걸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세계적인 스트릿 아티스트 뱅크시를 생각해보세요. 그가 작품을 위해 태우는 광고비는 0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뭘 보여줄까를 생각하고 기획하는 데는 돈과 시간을 끝없이 투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뱅크시의 작품을 보기 위해 굳이 해외를 찾아가고 관련 에피소드를 자발적으로 퍼뜨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클릭수만 계산하면서 내 브랜드를 알려야지, 노출시켜야지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결과만 얻을 겁니다. 반대로 힘들어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진짜 성에 있는 것을 만들면 그게 진짜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사건 사고라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친구한테 말하면 내가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퍼뜨려요. 매주 전세계 슈프림 매장 앞에 100만원짜리 자켓을 사려고 이미 슈프림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옷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건 옷이 아니라 나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이 해야 할 일은 고객이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자기 지위를 올리게 해주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품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만약 이 말을 세스 고딘 앞에서 했다면 이런 질문을 들었을 거예요. 솔직하게 당신이라면 지금 당신이 만든 걸 구매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끝까지 들어줄까요? 대표님들이 하는 말처럼 제품도 쓸만하고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는데 바로 특별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브랜드들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구나 하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제 들어온 신규 고객 중 기존 고객이 소개해서 온 사람은 몇 명이었나? 이게 없으면 제품이든 이야기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친척이나 가족에게 억지로 파는 건 판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줄을 서서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줄을 서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타겟을 좁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타겟을 좁히면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LMS를 보세요. LMS가 모든 대중을 타겟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죠. 당신은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가장 중요한 고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나 성별, 보유 자산과 같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바로 심리 상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예를 들어 나 요즘 몸무게가 좀 불어난 것 같은데 이 바지를 입으면 체형이 좀 보완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변화가 확실한 것에만 돈을 쓴다는 정의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정의에 안 맞으면 애초에 고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좁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내 브랜드 정의에 완벽한 10명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안 먹히면 제품이든 서비스든 더 좋게 만드세요. 그들에게 먹히면 그들이 알아서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슈프림과 같은 브랜드는 긴장감을 잘 씁니다.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매주 조금씩 공개하며 고객들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죠. 반면 우리 옷이 제일 싸요 라고만 말하는 브랜드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처럼 내일 되면 없다 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대표님들은 우리 타겟은 틱톡에 있어요 처럼 단순히 정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정하고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것은 결국 아무도 강하게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고객들은 어떻게 계속 붙잡아둘 수 있을까요? 요즘 온라인에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함정일 때가 많아요. 진정성으로 포장한 솔직함으로 브랜드가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 브랜드는 말한 대로 하는구나 하는 일관성입니다. 코카콜라는 내가 아는 콜라 마시길 바랄 테고 애플은 내가 아는 아이폰과 맥북을 계속 만들길 바랄 겁니다. 요점은 보여줄 범위를 정해서 꾸준히 그 톤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돈 되는 일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속 같은 목소리, 같은 약속, 같은 태도로 나오는 게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3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브랜드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가. 둘째, 이 브랜드가 우리에게 소속감이나 지위를 올려주는가. 셋째, 이 브랜드가 주는 것 안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가. 하지만 지금 마케팅 현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캠페인 수명이 너무 짧아졌다는 것. 그래서 다들 측정은 너무 쉬운데 실제로는 별 의미 없는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팔로워, 조회수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 숫자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캠페인 수명이 짧은 요즘 시대에서 미래에도 변치 않을 가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탄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고비 영원으로도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고 자발적으로 퍼뜨리는 브랜드가 되려면 여러분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친구한테 한번 소개해줄 만해 라고 느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이야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100명이 넘는 대표님들의 인터뷰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브랜드 스토리를 직접 설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스토리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막막해합니다. 브랜드 스토리를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만들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저의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정석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내 브랜드 가치를 100배 올리는 비법은 바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